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R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R에 대한 기초를 했었죠. 했는데 이번 주는 데이터 마이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R 데이터 마이닝 교재에 있는 그 1장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충북대학교 나종화 교수가 쓴 R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뭘 정리해 놨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R에서 R 패키지에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좋게. 그래서 이걸 이게 지금 이 장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요 데이터 마이닝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서 R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R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재에서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R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 갖다가 이용하고 있어요. R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R 패키지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내장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R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R 데이터 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뭐냐? 이 일정 콘텐츠를 보면 잠깐만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뭐냐? 일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이 책의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뭐냐? 데이터 마이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캔다는 거 아닙니까? 캐는 겁니다. 채굴, 우리가 탄광을 마인, 그렇죠? 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금 같은 거 채굴하는 걸 갖다가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뭘 채굴하는 거죠. 뭘 채굴하냐? 정보를 채굴하는 겁니다. 정보,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 그래서 요즘 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냐면은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의미는 굉장히 용량이 큰 데이터. 용량이 큰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용량이 큰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규칙이나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다.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통계학이라든가 통계학,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이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영역에서 발전된 다양한 기법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마이닝 하면은 주로 어떤 그 자신의 전공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전공이 통계학이냐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에 접근하는 어떤 그 접근 방법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데이터 마이닝을 소개하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보다는 그죠?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서 저장된 데이터에서 자료를 불러와 가지고 그거에 있어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모델을 갖다가 주어져 가지고 분리를 하고 분류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데이터셋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그렇죠? 추후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데이터셋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 이끌어낸 정보를 이용하고 어떤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한 어떤 패턴, 모델을 세우는 거죠. 그 패턴입니다. 그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 모델에 입각해가지고 향후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단점이, 데이터 마이닝 기존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이용하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 빅데이터, 요즘은 이제 데이터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단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 입각해 가지고 미래의 데이터를 갖다가 미래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현재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어떤 단점들,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단점들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현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것들로 빅데이터를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얘기해 주다면은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발전된 다양한 기법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뭡니까? 데이터셋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추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하는 거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 단계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관리, 데이터 전처리, 모형과 추론, 흥미도, 복잡성, 발견된 구조의 사후 처리, 시각화, 온라인, 다양한 분석에 사용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KDD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KDD 과정 또는 KDD 과정에서 분석 단계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책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KDD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걸 전체를 KDD 과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은 이런 분석 단계, 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그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그 변환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전처리 원래 데이터를 갖다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빅데이터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 여러분 사인이라든가 뭡니까 인터넷에 로그인 데이터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이 카드 사용했을 때 그 카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갖다 몽땅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사실은 전처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패턴을 발견하고 그러려면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기 전에는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좀 아주 너무 이렇게 아주 리걸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처럼 우리가 딱딱 정형화된 데이터로 그러한 식으로 전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폭넓게 전처리를 하느냐, 그러한 차이지 전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어떤 패턴으로 해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런 규칙성을 갖다가 모형화해가지고 규칙성을 발견한다든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KDD 과정의 한 분석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과정, 빅데이터 분석 툴로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데이터 마이닝은 그냥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자료의 분석으로서 분석 방법 그 툴로서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이걸 갖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다가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뭐 시각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마이닝의 적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타겟 마케팅, 표적 마케팅이죠. 그다음에 고객 세그먼트, 그죠? 클라이언트 세그멘테이션, 고객 성향, 클라이언트 천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고객 성향 분석 등 사용하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표적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할 때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 뭐 이랬을 때 보면은 여러분이 흔히 겪잖아요. 여러분이 쇼핑하고자 하는 상품은 여러분 한 번에 쇼핑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번 이제 앱 사이트를 갖다가 구매 사이트 이런 걸 갖다가 서치해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전에 여러분이 서치했던 어떤 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주죠. 특히 그렇잖아요. 고객 여러분이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서치한 상품, 최근에 구매한 상품,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적 마케팅, 고객 세분화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영역에서 또 속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 고객을 갖다가 세분화해가지고 고객의 성향을 세분화하는 거죠.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 또 소득, 그리고 구매 성향 이런 것들 갖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상품을 미리 추천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내가 어떤 그 앱에서 그 온라인몰에서 어떤 걸 서치를 하면은 나한테 맞는 제품을 내가 서치하는 제품에 대해서 나한테 맞을 것 같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제품을 갖다가 지들이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럼 우리 그걸 보고 고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최근에는 아마존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은 여러분이 아마존 같은 데서 책을 구매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책을 갖다 추천을 해주죠. 당신이 이런 책을 골랐는데 여기에 유사한 책들 해가지고 쫙 구매해주고 당신한테 맞는 책들 해가지고 쫙 구매해주고 추천해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는 최근에 뭐까지 하냐면은 미리 나한테 맞는 상품을 아마존에서 미리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당신이 이걸 구매를 하면 바로 몇 시간 만에, 얼마 만에 당신 집으로 배달이 된다. 그래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것들은.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물류센터가 곳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그러한 그 고객들을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소유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를 갖다가 곳곳에다가 지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고객들한테 상품을 추천함으로 해가지고 추천이 되면 바로 배달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재래시장을 더욱더 그 피해를 많이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어떤 재래시장에서 뭘 개발했냐면은 그 재래시장에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그 앱을 갖다가 구청에서 공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그걸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재래시장에서 직경 1.8km, 그러니까 직경 1.8km라는 것은 상당히 먼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넓은 섹터를 포함하는 거죠. 직경이 반경 1.8km니까 반경이 1.8km니까 그렇죠? 직경 1.8km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가구들이 소비자들이 앱으로 거기서 개발한 공공 앱으로 상품을 갖다가 구매를 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그러한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것은 이제 지역적인 얘기지만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벽 배달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벽 배달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신세계닷컴이라든가 쿠팡 이런 데 새벽 배달 해주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왜 새벽 배달이냐? 왜 새벽 배달이겠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때쯤에 그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배달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어느 일정 뭐 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계 백화점이다 그러면 신세계 그 이마트 각 섹터에 그 섹터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 거점 이마트 센터가 있겠죠. 거점 그 이마트 뭐 이런 그 신세계 마트에 대한 거점 섹터가 있어가지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거점 센터에서 새벽에 배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 공공 앱에서 개발하듯이 주문하면 언제든지 2시간 이내에 배달이 된다. 그런 것은 우리는 전국적으로는 좀 곤란한 거죠. 근데 아마존에서는 그걸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전국적인 것을 미국처럼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도 나오고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들의 성향을 고객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성향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하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이 표적 마케팅이 성공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런 그 일반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 하는 공공앱 반경인지 직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경 1.8km 이내에 있는 그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면 언제든지 2시간 이내에 배달이 된다.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쿠팡이나 신세계닷컴이나 뭐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다만 거기에 문제가 뭐냐? 고객들의 성향과 고객 세분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고객들의 나이대별, 지역별, 직업별 이런 성향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2시간 이내에 배달이 가능한 물류센터를 갖다가 여러 곳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 곳 지었으면은 그러한 여러 곳 지은 곳에서 어떤 이 기업이니까 이윤이 남고 그것이 충분히 기업에 대한 그 소득으로 기업에 대한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쿠팡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19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쿠팡이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쿠팡보다 더 성장은 좀 외국계 이베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쿠팡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몇 조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2조인가 4조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매출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쿠팡은 적자예요. 왜 적자냐? 바로 그 물류센터 그것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거 적자예요.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손정희가 쿠팡에다가 거액을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건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제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그 시기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제주도를 제외한다? 그것도 어쨌든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남한 했을 때 우리나라 전 지역에 어디에서 주문을 하든 2시간 이내에 배달이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할 거다. 왜? 고객을 제대로 분석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그 소비 패턴, 소득 수준 이런 걸 똥땅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물류센터를 그 지역에다 짓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 사람들의 성향, 직업, 소득 이런 것에 맞게 소비 성향, 구매 패턴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지역에 거점 지역에 2시간 이내에 배달할 수 있는 거점 지역에 거점 센터를 갖다 물류센터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배달이 들어오면 바로 그 물류센터에서 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고 처리예요.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고 관리가. 그래서 재고 관리 여기에서 기업의 온라인 쇼핑 센터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여기서 성패가 갈라지는. 성패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 매출이 몇 조가 나오면서도 아직도 적자를 이루는 것은 이 재고 관리에서 아직도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재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그죠? 주문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이 재고 관리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고객 세분화든가 성향이라든가 표정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추적돼 가지고 이게 그걸 빅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추적돼 가지고 그것이 모형화돼 가지고 어떤 패턴화된다면은 그 지역 그 재고 관리도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분히 남한 전체에 여기 전체에 2시간 이내 배달 2시간 내 배달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부터 시작한 빅데이터 분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분야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료죠, 데이터죠. 그러한 데이터는 지금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로 해가지고 제공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막 모아야 되는 거죠. 데이터들을 막 모으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내가 물리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을 수 있게 앱을 갖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편리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네이버하고 다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먼저 생겼죠. 그러나 네이버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다음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이버가 다음보다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는 전부 다 거기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 뭐가 됐건 간에 점점 더 소비자 구매에 맞는 서비스 패턴이 제공되니까 점점 더 네이버로 쏠리는 거죠. 뭐 구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구글은 애당초 처음부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검색어 중심으로 했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글은. 그래서 아마 세계는 구글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구글이나 이런 데가 지배한다고 해요. 구글,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데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 지배한다면 사실 뭐 정치인들이 지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글 보십시오. 엄청난데 구글에서 유튜브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는 거의 뭐 거기에 예속돼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요.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고 굉장히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리가 인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한없이 그런 편리함을 갖다가 이득만 취할 수는 없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자만한 탓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거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이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20세기 최대의 불안감이에요.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디서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인간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자.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은 품질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유전자 분석, 지금 이 유전자 분석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또 천문 분야에서요 방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빅데이터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대두됨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빅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그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런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 기반, 수학적, 특히 통계적 기반에 통계학적 베이스에 들어간 어떤 통계적 모형을 갖다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 말.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 시각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정보 검색과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의 분석에도 활용됩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에도 데이터 마이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에서 지금 요게 얘기가 뭐냐면은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요 알고리즘과 분석 도구를 소개한다는 얘기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요거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왜 우리가 R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하고 머신 러닝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뭡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가 머신 러닝이란 말을 써요. 머신 러닝. 근데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통계학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 러닝이나 비슷한 개념이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쓰는 알고리즘을 한번 봅시다. 알고리즘을 보면은 여기 비슷하잖아요. 뭐 의사결정나무, 평균 군집 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R4, EM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 ADBA 부스트, KNN 단순 베이즈, 카트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뭐 의사결정나무, 단순 베이즈, 일반 채소 제곱, 로지스틱, 서포트 벡터 머신, 앙상블, 군집, 주성분 특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톱 알고리즘, 10 알고리즘, 이것은 뭡니까? 그 머신러닝의 톱 알고리즘 비슷한 분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걸 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아프리 분석이라든가 KNN이라든가 또 평균 군집이라든가 의사결정나무라든가 로지스틱 이런 거 서포트백 이런 거 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에서 쓰는 텍스트 마이닝 뭐 이런 걸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형이 있으면 지도학습이고요. 모형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모형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러한 모형이 존재하면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모형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패턴에 의존한다 그러면 비지도학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이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래서 우리는 지도학습에서 의사결정나무, 뭐 로지스틱 이런 거, OLS 이런 걸 할 거고요. 비지도학습에서 군집 분석 이런 것들 갖다 주로 할 거예요. 이런 주성분 분석이라든가 특이법, 동기성 성분 이것도 이제 좀 더 좀 앞서 지식 좀 더 좀 깊은 내용이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를 할 겁니다. 이런 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자, 그러면은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알고리즘을 한번 봅시다.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알고리즘 그럼 이거 뭐냐면은 12 여기서 동 분석 기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 앞에서 여기 나왔었죠. 여기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거기서 발표한 걸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설문이 지난 12개월 동안 분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프로젝트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럼 여기서 소프트웨어 봅시다. 그럼 뭐가 있어요? R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R, 파이썬, SQL, 엑셀 뭐 쭉 있잖아요. 스파크도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스파크라든가 하둡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 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R이 가장 많잖아요. R. 요즘 또 파이썬. 그래서 R과 파이썬이 대세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또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좋고요. 또 R은 전에도 우리가 전번까지 했잖아요. 사용하기 편하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R을 갖다가 사용해서 합니다. 파이썬도 굉장히 유명한 분석도고요. 아마 여러분도 파이썬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저희가 아니고 어려운 언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R과 파이썬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소프트웨어다. 여기 보면은 R과 파이썬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석 도구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SQL과 엑셀도 상당한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엑셀도 우리가 엑셀을 갖다 여러분이
엑셀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로 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 회계 분석서, 뭐 일반 데이터 처리는 물론이고 통계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엑셀 엑셀의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수가 몇만 개예요, 몇만 개. 그러니까 몇만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동시에 핸들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학습과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뭐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자 예측 모형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예측 모형은 결과값이 알려진 답일령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료에 대해 결과값에 대한 예측 또는 분류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그죠? 여기서 답일령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다. 변수가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답일령 자료라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답일령 자료. 그죠? 변수가 여러 개라는 자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변수가 여러 개다. 답일령 자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일령 자료는 변수가 여러 개다. 그죠? 그러니까 변수가 다 별량이니까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통계학을 여러분 잘 자, y는 ax 플러스 b다 이랬을 때 여기서 변수는 y지 x는 값이에요. 값. 수학적 변수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x는 이것은 수학적 변수예요. 수학적 변수라서 확정된 값이에요. 확정된 값입니다. 이게 그죠? y는 x 플러스 입술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모형을 갖거든요. 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기대값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 이랬을 때 이 y가 변수예요. 여기서 다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y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게 y가 하나인 것은 단별량. 이게 y가 그냥 이게 y가 아니고 이게 벡터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것은 다별량 이럽니다. 이거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수학적 변수니까 이건 수학적 값이에요.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별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측모형에서 y가 하나냐 여러 개냐 그런 따집니다. 어쨌든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다별량이다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인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값이 어떤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걸 모형이에요. ax 플러스 b자 이걸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입시로인데 이거에 대한 추정값이 어떻게 돼요? y 헤드는 a 헤드 x 플러스 b 헤드 x 이런 식으로 이거 추정하면 이제 원래 값인데 이걸 추정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값, 이게 결과값이에요. 이게 결과값이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게 결과값이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이 결과값이. 그래서 결과값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그렇잖아요. 범주형이라는 것은 뭐야? yes, no, 1, 0, 1, 0, yes, no 그죠? 그런 거 분류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르지 만약에 범주가 두 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신용이 있느냐 신용 불량이냐 신용 불량이냐 아니면 신용 불량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용 평가했을 때 바로 이런 그 범주형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로지스틱 획인데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신용에 대할 만한 것들
신용, 어떤 사람의 신용을 평가할 만한 것들을 다 이 X 변수로서 다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교육 수준, 직업, 나이도 들어가겠죠. 연령대, 뭐 소득, 사는 곳, 또 집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최근 한 달간의 어떤 그 신용카드 결제 그 연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자냐 아니면 신용 불량자냐, 신용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값이 있겠죠. 그 기준값 이상이면은 그 사람은 신용이 있고 그 기준값 이하면은 신용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이 구축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그 은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사항을 이 자료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결과된 자료에다 다 여기값에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값이 어느 일정 값 이상이면은 신용이 있구나. 그래서 대출해주고 일정 값 이하면은 안 돼. 그거 대출 안 해주고 또 일정 값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선을 바로 넘었으면은 얘는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대신 이자를 갖다가 대출 이자를 좀 높여야 되겠다. 대출 이자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아주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신용 대출 해주는데 대출 이자도 좀 낮춰주겠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예측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측 모형은 결과값이 알려진 다별량 자료를 이용해서 모형을 구축하고 그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에 대해 결과값에 대한 예측 또는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이죠. 결과값이 범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분류가 주목적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또 결과값이 연속인 경우에는 prediction, 예측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과 분류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통칭 그냥 예측 모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지도학습, 예측 모형. 대표적인 예측 모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 의사결정 나무, 판별 분석, 인접 이웃 분류, 베이스 분류,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그죠? 앙상블 모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로지스틱, 의사결정 나무, 판별 분석, 인접 이웃 분류. 뭐 시간 있으면은 이런 거나 베이스나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도 할 겁니다. 자,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결과값이 알려진 상황에서의 학습 모형인 예측 모형을 그렇잖아요. 예측 모형을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여러분 일반 데이터 마이닝 책을 찾아보면요, 그냥 예측 모형이 있는 분석을 지도학습, 모형이 없는 걸 비지도학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하고 머신러닝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하는 분야들이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 어떤 분류해주고 모형으로 나눠주고 예측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결과값이 알려진 상황에서의 학습 모형인 예측 모형을 지도학습, 그죠? 또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예측 모형은 목표 마케팅, 성과 예측, 의학 진단, 사기 검출, 뭐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예측 모형과 달리 별도의 결과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형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러한 분석을 비지도학습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은 예측 모형이 예측 모형이 존재한다? 예측 모형이 없는 거죠. 그죠? 예측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지도학습, 또 그냥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지도학습의 예를 들자면은 군집 분석,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서로 가까운 것끼리 묶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로 어떻게 묶어지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위로 맨 마지막에 두 개가 묶여졌지만은 여러 개가 묶여졌지만은 그걸 오르고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나겠죠. 그 하나를 계속 분류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해가지고 어느 일정을 끊는다든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개체들 간의 유사성에 기반해서 전체 개체를 몇 개의 군집으로 집단으로 이 집단으로 클러스터로 나눈 방법이에요. 무형 구축 시에 결과값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오차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에는 K 평균 분집. 이것은 평균들이 어느 정도 되냐? 평균 개체 어떤 값과 새롭게 들어오는 값과 이미 그 개체들 사이에 어떤 그 개체들이 있을까 합니까? 이 개체들의 어떤 그 평균 값과 새로 들어오는 값을 비교해가지고 각값이나 정량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층적 군집 분석 이런 것들. 혼합 분포 군집을 비롯한 다양한 군집 분석과 주성분 분석 또 독립성 분석 등이 있다. 주성분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료를 갖다가 몇 개의 큰 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몇 개의 큰 성분을 한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 성분을 갖다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범위를 보면요. 이 책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톱10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통계적 예측 모형과 기계학습 알고리즘 및 텍스트 마이닝의 내용을 다루고요. 그죠? 또 주요 알고리즘 분석과 알고리즘 분석에 대한 개념적 소개와 함께 R을 이용한 자료 분석을 해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여기서 모든 데이터는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R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다.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책은 총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뭐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트 1과 파트 2에서 좀 하고 만약 파트 수가 이게 파트 3가 이게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될 수 되거든요.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요거와 여기서 일부 하고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맛을 보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파트 4도 있네요. 파트 4가 저기죠. 파트 5가 잠시만요. 파트 5가 요게 빅데이터에 대한 거예요. 요게 빅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걸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파트 4라든가 페이지 랭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이 R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마이닝 전체들을 갖다가 전체 그 매뉴얼을 정리한 책이에요. 매뉴얼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다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책의 범위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장 데이터 전처리와 모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R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다 약간 해놨는데요. R에 대한 거, 이 R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잠깐 다음 시간에 이런 거 갖다 병행해가지고 여기랑 것들 갖다 병행해 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R에 대한 것들 갖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마이닝 이 책 교재에 대한 소개로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